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재판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려 징역형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자 그동안 보이지 않던 인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진중권 교수입니다. 자, 진중권 교수가 이재명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게 화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6일 빗속에서 이 도심 집회에 직접 연단에 올라 아직 팔팔하다, 살아있다, 나는 죽지 않는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걸 듣고 진중권 교수가 폭발했습니다. 그동안 과거에 비해서는 방송활동이 뜸하고 공개적인 발언도 자제해왔던 진중권 씨가 드디어 폭발한 겁니다. 그런데 진중권 씨의 글을 보면 이재명도 반박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이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 이런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또 이재명이 나는 팔팔하게 살아있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그래 그거 맞다, 그런데 죽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또다시 진중권 교수의 글을 읽으면서 악몽에 시달릴 겁니다. 이재명 교수의 말, 이재명의 종말, 진중권 교수의 말처럼 이제 이재명은 정치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노력했을까요? 고 김문기 씨 유족들이 정말 이번에 대단한 활약을 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지난 16일 이 비가 오는 가운데 광화문 북측 광장 앞 도로에서 열린 제3차 장애 집회에서 이재명은 팔팔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말인즉슨 자기가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한 방 먹였습니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럼 죽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지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진중권 교수는 이재명 대표 발언을 거론하며 이번 유죄 판결의 증거로 사용된 것 중의 하나가 그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고 김문기 씨가 남긴 영상이다. 이번 법정에 고 김문기 씨 장남이 증인으로 나왔죠.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자기 부친은 그 사람 때문에 목숨을 버려야 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자기 부친을 기억도 못한다고 잡아떼니라고 질타했습니다. 실제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고 김문기 씨의 유족들의 발언들이 새삼 소환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크리스마스 이브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이 산타 복장을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이걸 지켜보는 고 김문기 씨의 유족들의 심정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친 고 김문기 씨가 보내온 영상, 글, 사진을 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지사와 상당히 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부하 직원, 그래서 모른다, 이런 발언에서 얼마나 많은 인간적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걸 지금 진중권 교수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중권 교수는 안 죽겠다고 발악을 해봤자 이번 판결로 사실상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끝난 것이다.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던 고 전영수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라는 말을 남겼죠. 결국 이렇게 될 것을 M1 사람들만 여럿 세상 떠나게 만들었으니 라고 비판했습니다. 칸트의 정언명법이 있지요.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하라. 이재명에게 인간은 그저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의 1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 민주당 사람들은 어디다 화풀이할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무죄다 뒤집힐 거라고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년형이 나왔는데 어떻게 2심에서 뒤집힙니까? 물론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대법원에서는 뒤집힐 것이다, 이런 기대에 섞인 희망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게 그동안 당한 많은 사람들, 특히 주변의 그 수많은 주검들, 이제 업보가 쌓여서 이재명에 대한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친명계에는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재명을 붙들고 있자니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들은 시간을 벌면서 제2의 이재명을 친명계에서 배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분위기를 예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비명계의 권력을 놓아주고 싶지는 않고, 또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은 공천을 친명계가 받았기 때문에 친명계가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이재명은 25일날 위증교사 재판에서 또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사실상 끝입니다. 11월의 친명위기, 이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최민희 의원이 뭐 비명계가 움직이면 뭐 죽일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건을 퍼부은 것, 이건 역시 이제 이들은 평정심을 잃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여야는 2대2 무승부라는 그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무승부가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의 한정승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텃밭인 전라남도 영광 곡성군수를 건졌지만 과거에 비하면 득표율이 예전만 못했습니다. 또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박빙으로 나왔지만 22%포인트의 참패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진짜 패배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입니다. 이번 11.6 재보궐선거가 시작됐을 때 전라남도는 응성거렸습니다. 특히 영광군수 선거는 어쩌면 조국혁신당이 이걸 먹을 수도 있다, 이런 희망에 부풀었던 곳이 조국혁신당입니다. 조국 대표는 난투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이재명의 민주당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영광 3등을 했습니다. 진보당 후보에도 밀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에 하나 조국혁신당이 이번 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먹었다면 조국의 위상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과도 이제 해볼 만하다. 자, 지금 사법부가 정치에 예속되고 있다는 우려들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아무래도 판사들은 정치권을 의식은 합니다. 문제는 2심에서 징역 2년형,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만 받으면 바로 구치소로 가고 국회의원직이 날아가고 다음 대통령 선거는 출마할 자격이 박탈되는 조국 대표가 지금도 의석이 지금 만만치 않은 정당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함에 따라 조국 대표는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도 어쩌면 더 빨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완전히 위상이 추락한 겁니다. 지금 조국 대표의 심정은 어떨까요? 오늘 이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조국 대표의 발언은 뭘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조국 대표는 감옥 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이 2심 판결을 뒤엎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실관계는 드러났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대법원 판결은 확정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조국 대표가 보여준 정치적 취약성, 이것도 역시 그래서는 안 되지만 판결에 반영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자, 조국 대표는 오늘 뭐라고 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조국 대표 지금 첫 관문을 넘어서는데 실패했습니다. 민주당과 전격 단일화를 했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마저 국민의힘이 압승을 함에 따라서 이 금정구청장 이 공천도 제대로 못했던 혁신당으로는 아플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조국혁신당의 재보선 성적표를 언론들은 0득점, 0도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고 도움을 줬습니다. 민주당의 후보 단일화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마저 금정구청장 선거 참패를 한 겁니다. 자, 조국 대표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재보궐선거에서 저희는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정치와 행정의 혁신을 기치로 내걸었다. 3월 3일 창당하고 7개월 만의 첫 지역선거였다. 처음으로 직접 지역 후보를 내고 거대 정당과 겨뤘다고 말했습니다. 당대당 혁신 경쟁, 후보 단일화, 선택과 집중 등 창당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한 협력과 경쟁의 원칙을 실제 적용했다. 첫술에 배부르겠나 모두 전국정당, 대중정당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조국 대표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패배입니다. 안성부터 앞서야 합니다. 자, 혁신당은 이번 재보선을 준비하며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 득표율이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을 앞섰던 전남 지역의 조 대표가 직접 한 달 살이, 월세 살이를 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조 대표는 선거 초반부터 호남 홀대론, 고인물론 등을 내세워 민주당을 압박했고 난폭이라는 표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패를 한 겁니다. 자, 당 차원에서 각 지역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담당하는 책임 전담대까지 도입했지만 결과는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자, 전남 곡선과 영광 모두 민주당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상을 보면 조국혁신당은 창피할 겁니다. 호남 맹주 민주당의 벽을 넘지 못하고 끝났을 뿐더러 영광에선 진보당 돌풍마저 불어 혁신당 입장에서는 3등을 했습니다. 더욱 위태로운 선거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영광군수 선거, 이 장현 혁신당 후보, 조국 혁신당 후보는 26.56%에 그쳤습니다. 진보당 후보 30.72%, 3위에 그쳤습니다. 자, 이 조국 혁신당이 진보당보다 졌다, 3위에 그쳤다는 것은 조국 대표로서는 참으로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자, 전남 영광은 재선거가 치러진 4곳의 지역 중 가장 높은 투표율 70.1%를 기록했습니다. 당원 수백 명이 내려와 쓰레기를 줍거나 농사를 돕는 진보당의 바닥 굳기 전략이 표심에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곡성군수 재선거 조상래 민주당 후보가 55.26% 득표율로 1위, 2위는 박웅두 혁신당 후보 35.85%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걸 보면 조국의 전남 재보궐선거는 참패 중에 참패입니다. 자, 이걸 지켜본 사람들, 이제 조국 대표 정치 파워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 들통이 났다. 대법원의 판결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대법원 빨리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충격이 컸나 봅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관련 1심에서 징역 1년형,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자 지금 민주당 내부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장외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보인 행동은 지금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평정심을 잃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비명계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25일 날 이재명의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가 내려지면 폭발할 겁니다. 원래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선거법 1심 선고보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주목했습니다.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법으로 징역형이 나오는 것은 드뭅니다. 그만큼 이번에는 이재명의 전과 또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가중치를 줘서 징역 1년형까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 2심에서 이걸 감경받는다 하더라도 벌금 300만 원? 아무튼 어떤 경우든 이제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고 다음 대통령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피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자 지금 민주당의 친명계가 지금 거의 수준 이하의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선두에는 최민희 의원이 있습니다. 자, 최민희 의원이 이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내가 뭐 당원들과 함께 죽일 것이다. 이런 극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이걸 내뱉었다는 것뿐이지 지금 친명계도 그럴 겁니다. 반면 비명계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서 토론을 벌이고 또 유인태 뭐 이런 원로를 불러서 모임을 가지면서 이제 조용히 플랜 B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민희 의원 이들 비명계 죽일 겁니까? 당원들과 함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정치가 수준이 쓰레기통에 박혔다더라도 이런 발언이 나온다. 이재명은 자기가 죽지 않는답니다. 아무튼 생각 이상의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지금 민주당이 거의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의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움직이면 죽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친명계 최민희 이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지난 주말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 현장에서 유튜브 오마이TV 등 이 유튜브들과 만나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냐 아니냐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다. 이런 극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분열을 부추기는 건 언론이다. 벌써 일부 언론이 흔들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부안해동에 우리 세력이 잡을 수 있겠지 하는 사람들은 꿈 깨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민희의 이런 그건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비명계 일각에서 정중동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풀이됩니다. 자, 지금 이 이재명의 공천, 독재에 반발해서 민주당을 뛰쳐나간 사람들, 또 민주당 내에 남긴 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해서 숨지고 있는 비명계 이 모임, 뭐 초일회 이런 것들은 지금 바쁘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게다가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행동이 부쩍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후임자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미치고 펄쩍 뛸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김동연이 이재명의 문제점을 폭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친명계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이재명이가 날아가더라도 비명계가 아니라 우리가 먹겠다. 친명계에서 먹겠다.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이재명의 뭐 저만 찍은 누군가가 나와서 또 이재명 뒤를 이을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이재명 대표는 어쨌건 내년까지는 가기 힘들 것이다. 내년 중 대표직에서 쫓겨날 것이다. 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선거법 2심, 3심 판결은 시간을 질질 끌기가 힘듭니다. 이 원칙대로라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이재명의 대법원 선거법 판결이 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친명계 최민희가 먼저 이렇게 망언을 쓰자는 겁니다. 이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일단 민주당은 숨을 죽이면서 더 움츠러들면서 당내 결속은 일단 다져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폭풍전야의 고요합니다. 민주당 내 비명이나 반명 인사들도 이번 선거법에 대해서 큰 기대를 안 했고
25일 위전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25일 위전교사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움직였다는 메시지와 이야기를 해왔다. 25일 이후 폭풍이 휘몰아치면서 지각 변동도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명계 낙선자 모임인 초일회 17일 다음 달 1일 김부겸 전 총리를 초청해 미국 대선 관련 특강을 듣고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이렇게 공지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이 김 전 총리와 함께 신삼김으로 불리는 김경수 그리고 김동연도 초청한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초회는 지난 10월에는 윤영관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 이달엔 야권으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비명계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이 날아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지난 주말 친명계가 보여준 비상식적 행동은 여기에 준합니다. 최민희가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인다고 했는데 지금 초일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죽일 수 있을까요? 아무튼 민주당이 이제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